아,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에 수입했던 사과 나무가 이제 여기 동산병원 자리에 근데 이제 100% 믿으시는 안 되고 좀 장난하시고. 그렇다는 얘기네. 네. 음. 예. 사진 찍으려고 해요. 사진 찍으시면 돼요. 예, 저는 영덕 그 문화해설사 양성 과정에서 그 현장 견학 지금 일정을 잡아갖고 대구 청라 언덕에 왔습니다. 동산병원 아닙니다. 예. 일행이 이제 22명입니다. 여긴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어려원이 1899년에 이제 개원했다고 있네요. 거리를 두라고 대구가 굉장히 양심양산. 봄에 지금은 거의 지금 하루에 한 명도 없는 날이 많습니다. 거의 대구는 안정화돼서 아직까지 그래도 뭐 국토 전체가 안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뜨거운 햇빛도 가리고 요 양산만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다니시라고 양심양산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함께 하실 코스는 근대골목 투어 1코스하고 2코스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2코스는 모두 다고 1코스는 가장 핫한 데만 오늘 가는 걸로 1코스가 정차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1, 2코스까지 모두 가면. 그래서 1코스 중에서도 우리 경상도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상 가면이 있었던 위치까지 오늘 함께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번 펴보시겠어요? 네, 펴보십시오. 네, 그 주제별 관광지를 볼 수 있다. 뒷칸 한번 돌려보시죠. 자, 길이 어디고? 네, 그게 길입니다. 그게 길이에요. 오늘 함께 하는 거는 갈색, 진한 갈색 2코스. 2코스 끝까지 가서 1코스로 넘어가서 1코스 핫한 부분만 보는 걸로 그렇게 코스가 짜여져 있습니다. 와, 같다. 이렇게 해서 대구에 뭐 인재가 많이 난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분들 어떤 근거를 두고 하시겠죠. 근데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통적으로 미인이 많다. 뭐 이 얘기는 사실 제가 부산 가보고 느낀 게 부산 여름 혹시 안 앉으셔도 되죠? 네. 앉으실 거면 뒤에 가서 앉으시면 되거든요. 괜찮아요. 차를 계속 타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1시간 정도 하고 우리가 점심을 먹으러 가니까 오전에는 좀 괜찮지 싶어서 제가 대구가 지금과 같이 큰 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원래 역사 속에 대구는 신라시대에 처음 나옵니다. 신라시대에 천의 이사금 때 삼국 사기에 나옵니다. 261년에 달벌성을 쌓고 남아극종을 성주로 임명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달벌성은 우리 대구에 혹시 달성공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동물원 있죠. 그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언덕처럼 애가 선이 있었던 거예요. 자연적인 건 아니고 신라시대에 쌓은 토성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 우리가 1970년대에 그때는 우리가 관광이나 역사 이쪽이 좀 부족했었어. 그래서 그 울타리가 있으니까 그 안에 동물원을 만든 거예요. 근데 요즘 아가 그 달성이 새롭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초기 원형을 가장 잘 가지고 있는 토성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적으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새로 어떻게 하고 싶은데 문제는 동물원입니다. 동물원 조만간에 이전하기 싶습니다. 이전하고 아마 그 달성을 새롭게 조성을 잘 할 것 같아요. 현재는 아직까지는 동물원이고 거기가 대구의 이제 그 시작, 역사에 나오는 시작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과 같이 큰 도시로 부상을 하게 된 건 조선시대 와서예요. 1601년에 경상도 감염이 대구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상도의 중심 도시로서 몇백 년 동안 지위를 유지하다가 이제 큰 산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1601년에 왜 대구로 왔느냐 하면요. 거기 지역 도의 이름을 그럴 때 거기에 그 사람들 후발 부대가 지원하는 부대가 대구에 머물렀었어요. 가운데 길이기도 하고 그리고 명나라에서 다시 원군이 왔었죠. 그래서 명나라 군사가 한참 동안 접근을 하고 있었어요. 역시 대구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중심쯤에 대구가 굉장히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시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쯤에
군사적인 요충지를 한 군데 만들어 보지 뭐. 그럼 누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관리를 시킬 것이냐? 관찰사한테 시켜보자. 그렇다면 경상 감염이 대구로 와야 되겠죠. 해서 이제 경상도 감염이 성립되기는 대구 가겠습니다. 그리고 감염이 오게 되니까 장사꾼도 오고 관리들도 오고 빅등들도 모여들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같은 그리고 한 100년쯤 있다가 성을 샀습니다. 이제 대구 읍성이라고. 현재는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언제 없어졌냐? 1906년에서 7년 사이에 친일파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게 있었다면 아마 지금 뭐 관광지로서 굉장히 주목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현재 그 증거로 길 이름이 남아있습니다. 성벽이 한 2,700m 정도 돼요. 대구의 시작이었던 달성이 한 1,300m 정도 되거든요. 그거 한 2배 정도? 요게 수원 하성이 또 한 정도 됩니다. 수원 하성이 1,300 몇 미터가 이렇죠, 두 개가. 이제 그러다 보니 성을 쌓았는데 문제는 일본 분들이 경부선을 지었잖아요. 경부선이 1905년에 철도를 놓고 대구 지나가는 대구역을 세우게 됐는데 성문을 막네요,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성문을 내면 성이 이렇게 있다면 성문이 뭐 이렇게 있겠죠. 서울과 마찬가지로 동서남북으로 문을 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남쪽을 앞으로 보잖아요. 남향을 선호하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성 안에도 살지만 성 안에 못 들어간 사람은 남쪽 문 앞이나 북쪽 문 앞에 이렇게 많이 살았는데 야 철도 지나가는데 여기 생긴데 근데 남쪽에 여기 난다네. 사람들이 생각하기 당연한 것 같아요. 여기 살아. 그 문제는 성벽인 거예요. 저 성벽을 허물어버리면 안과 밭이 같아지면서 우리도 살기 좋고 여기 땅값도 오르고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당시 관찰사 설이었던 박중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스스로 나는 또 이 로군의 양자가 되고 싶다 라고 얘기했던 친일파입니다. 그러니까 로비를 막 해요.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성벽이 이렇게 탁 가로막고 있으니까 도시도 커지지도 않고 좋지 않잖아. 성벽을 허물어버리면 도시 커지고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히 그 사람도 손을 들어줬겠죠. 그래서 한밤중에 부산에서 철도 노무자들 데려와서 북쪽 성벽을 다 덮고 쳐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걱정은 되죠. 고종 황제한테 상계를 올리고 북쪽 성벽에 허물어져서 통행에 방해가 되니 그만 다 해체를 해버리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힘은 없지만은 그래도 뭐 멘탈은 정상이잖아요. 안 된다 그랬어요. 불가하다라고 했는데 이미 극하는 새에 더 무너지고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다시 쌓을 만한 경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되게 교활한 게 읍성돌 그냥 들여요. 필요한 사람 가져가세요. 소문을 막 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집 당장이 힘들어 가는데 저 빤빤하게 깎은 돌을 그냥 중간이 내가 다 실어 와서 좀 우리 집 당장도 보고 우리 집 짓는 데도 쓰고 이렇게 해가 우리 스스로도 빨리 허물어버리고. 근데 2,700m 정도 되고 높이 한 4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읍성이라는 게 지금 당장하고는 다르잖아요, 넓이가.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거기에서 대부분 대구 읍성거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이 집도. 그래서 이제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읍성 벽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 넓은데 길을 낸 거예요, 이제. 읍성을 드러내고 나니까, 성벽을 드러내는 거에 공터가 생겼죠. 그래가 대구 중심은 동성로죠. 동쪽에 성벽이 있었던 길입니다. 예, 그리고 공부상해로 유명한 골목이 대구 북성로. 북쪽 성벽이 있었던 걸 길을 낸 거예요. 그런 남성로 우리 대구에 유명한 양명시입니다. 약전 골목, 한약 많이 사는 골목. 그리고 북쪽에는 지금도 서성로라 해서 도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구가 근대 역사 속으로 이제 휘말리게 되는 거죠. 일본군이 오면. 그래서 이제 읍성은 완전히 회찰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전에 하면 이제 서양에서 서양 종교가 이제 유입이 돼요. 우리 근대 골목 이 코스는 종교가 들어오는 길입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종교가 들어오는 길이에요. 1890년대 서양 종교가 이제 우리나라를 알게 됐어요. 중국을 갔다가 중국에서 보면 옆에 작은 나라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도 이제 선교를 가보자. 이렇게 미국에서 배를 타고 선교사들이 오는데 미국 북장로 교회에서 들어옵니다. 전라도는 남장로 교회에서 들어가고 경상도는 서장로 교회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이제 부산에 배를 타고 왔겠죠. 와서 보니까 너무 끝이에요. 경상도는 큰데. 그러니까 경상도 뜰채를 쫙 돌아봅니다. 저 위에 공원까지는 쭉 다 돌아봐요. 돌아보고는 선교 기지를 어디 정하기로 하는데 그들이 주목했던 도시가 대구입니다.
중간에 있으면 제일 큰 도시잖아요, 당시에. 그러다 보니 대구에 선교 기지를 세우기로, 그렇다면 이제 땅을 좀 사야 되겠죠. 그때는 이제 성이 있었어요. 1890년대니까.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선교 기지인데 성 안에는 사야지. 맞죠? 그러니까 이제 성 안에 땅을 산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낳는 땅이 거기밖에 없었는데 성벽 너무 가까이 사게 됩니다. 그래서 기와집하고 초가집 여러 채를 사서 제일 큰 기와집에 야소교회당이라는 간판을 붙입니다. 그렇게 붙였는 이유가 가톨릭 힘이 좋아했었잖아요. 그거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낯선 종교를 아무도 몰라. 선교를 잘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무료 선교사의 도움을 받기로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의사를 들고 옵니다. 그럼 존슨 선교사라는 분인데 그분이 와서 재중원이라는 간판을 걸어요. 재중원 영화가 드라마 했죠. 그 고종 황제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서양여력기관 이름인데 그 이름 그대로 땄어요. 그래가 초가집 한 채에 재중원 감 진짜 초라하게 걸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한의도 물론 훌륭하지만 장점이 있지만 서양의료하고 딱 구별되는 점이, 우리는 예방을 하는 의학이라면 이 사람들은 나타난 증세를 치료하는 의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수술이나 이런 걸 우리가 안 하죠. 그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건의 수술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친근하게 다가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도 자연스럽게 선교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병원이 점점 커져가면서 환자는 많고, 근데 그랬던 거예요. 여기가 이제 빈 언덕이었어요. 공동묘지입니다. 옛날에 그때는. 대구 도심은 저쪽에 있고. 근데 이제 공동묘지에 굴하지 않고 나지막한 산 전체를 사들여요. 옛날에 우리는 여기를 동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동력동자, 매산자. 왜 그러냐 하면 달성으로부터 약간 동쪽에 있는 산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불렀는데 전체를 사들여가 여기 병원을 짓습니다. 아, 우리 마음대로 사람씩 병원을 지어가지고 이제, 야, 우리 동산에 병원 지었어요. 이름을 동산병원이라고 짓습니다. 네. 야, 선생님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아시죠?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 영역 아니에요, 여기가. 병원은 저쪽에 있고 그 정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여기를 짓고 자기들도 초가집에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오고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땅에 우리가 살 집을 짓자. 그래야 안정적으로 선교를 하지. 이렇게가 자기들이 살 집을 지어요. 남아있는 게 현재 3채가 남았습니다. 한때 많을 때는 한 12채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상태가 좋은 3채의 집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쪽으로 한번 볼까요? 자, 그래가지고 벌써 오래 했는데 아우 죄송하네요.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 너무 더워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답쟁이 나무를 수입을 한 거예요. 수입을 해가지고 막 지붕하고 자기들 담장하고를 푸른 담쟁이로 막 덮어요. 열기를 식히려고. 그래서 멀리 저 밑에서 보면은 담쟁이 덩굴이 막 우거진 언덕같이 보여요. 그래서 푸를 청 담쟁이 덩굴라 청난덕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산을 떠나서 예쁜 청난덕이라는 애칭을 선교사들이 자리 잡으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동무생각이라는 노랫말이 있죠. 네. 이거는 가톨릭을 불신교를 받아들인 집안의 아들이 대성학교라는 미션 스쿨을 다니게 돼요. 선교사들이 와서 했는 게 선교하러 왔고, 그 다음에는 의료 가져왔고, 그 다음에 근대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 문맹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자녀도 만들어야 되고 성경을 복음에서 읽히려니까 글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짓는데, 개성은 남자 학교, 신명은 여자 학교입니다. 근데 조기감 신명학교가 아직 있어요. 개성도 저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학교를 다니다가 교회에서도 만나고 박태준 선생님이라는 예쁜 여학생을 만나게 됐어요. 자기의 첫사랑의 기억을 남긴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사랑은 물론 이루어지진 않았겠죠. 그래서 첫사랑이죠. 그래서 뭐 교회에서도 만나고 여기서 만나고 했지만 어쨌든 두 사람은 각각 다른 짝을 찾아가고, 먼 훗날 박태준 선생님이 미국 유학을 갔다 옵니다. 작곡을 하신 분이 유명한 곡, 굉장히 작곡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마산에서 음악 선생님을 하게 됐는데, 노산 이은상 선생님 아시죠? 그분하고 학교 동료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 이제 뭐 자기 첫사랑 이야기를 이제 해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은상 선생님이, 자네 그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노래를 만들어 보세. 내가 자네 이야기를 가사로 다듬어 주겠네. 자네가 곡을 붙이게 해서 탄생한 게 바로 동무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이제 동무생각 하나의 노래라기보다는 굉장히 우리 역사로 봤을 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전에 서양 음악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곡에 가사를 해서 곡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서양 음악으로
우리 힘으로 만든 최초의 가옥. 우리나라 작곡가, 작사가가 붙은 최초의 우리의 가곡이 바로 이 동무생활입니다. 배우셨어요?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가르칠 때는 그런 말 안 했어. 이게 교과서에 그런 말 교과서에 중학교, 고등학교 전 과정을 거쳐서 전 과정에 다는 아니지만 한 해도 빠진 적이 없대요. 어느 학년이든지 계속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가곡입니다. 노래 뭐 이렇게 하죠. 봄의 교양하기 예, 자, 이렇게 시작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골목토를 시작하면서 이 노래를 알고 딱 선점을 해버린 거예요. 무겁습니다. 왼쪽 제일 앞에, 제일 끝에. 저분이 신명여학교를 세우신 분입니다. 구로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의 부인이에요. 부인이 그 신명여학교가 굉장히 지금 역사가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분이 세운 학교, 저기 지금 파란 지붕 보이시죠? 오른쪽 편에. 저게 이제 고학교 강당입니다. 저 넘어가면 지금 이제 남녀공학 됐어요. 신명고등학교 됐는데 오랫동안 대구 여성 교육의 한 축을 담당했던 게 바로 신명여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혜택을 받은 게 굉장히 많은 분입니다. 저희 이동할게요. 공간에다 아파트를 짓는 거 아니죠? 네, 이편한 자, 저희가 이제 그날 먼저 산점 좀 하겠습니다. 안으로 더 들어오세요. 네, 여기는 3일 만세 운동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3일 운동과 관련이 있네. 그리고 이쪽 벽에 보면은 이름이 쫙 쓰여있는데 모두 독립유공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구 3일 만세 운동에 참여하셨던 분 뒤에는 그냥 타이라 순징화입니다. 네. 선생님들 전국적으로 3.1 운동은 다 3월 1일이었을까요? 아니죠. 네, 맞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한 4군데 정도만 3월 1일 날 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매스컴이 그대로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에서 일어났다는 당시 서문시장 아시죠? 서문시장 지금은 상설시장인데 그때 말고 5일장이었어요. 5일장이다 보니까 네, 선생님 뒤로 가세요. 네, 가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날이 바로 토요일이면서 장날이었던 거예요. 아,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온 집을 할 거다. 그러면 우리가